자,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이제 2009학년도 9월 모평 나형의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상황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이제 일씩 움직이고 있대요. 이제 원점에서 출발을 할 건데 얘네들이 이제 사방으로 이제 다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뭐 화살표로 따지면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로봇가 이제 한 번 통과한 지점은 일단은 다시는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조건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5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4번만 움직일 거래요. 4번. 4번을 움직였었을 때 이제 가능한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단 출발점과 이제 도착점은 같지 않아. 이런 힌트들도 이제 잘 좀 챙겨두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 이제 보면요. 좌표 평면상에서 일단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쌤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이 사방으로 펼쳐놓고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일사분면 쪽만 생각을 해서 걔네들이 어차피 이제 여기들 가든 여기 가든 여기 가든 뭔가 대칭적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케이스만 고려를 해서 곱하기 4를 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점은 이미 이제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요 지금 일사분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갈 수 있는 케이스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냥 이제 위로 4칸 가는 거. 요렇게 이제 가는 거. 이런 거 지금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위로 3칸 가고 옆으로 가는 거 요런 점들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2칸, 옆으로 2칸 요런 점들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가로로 4개 가는 거 요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쌤이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은 축을 한 개. 그러니까 이 지금 일사분면 입장에선 축이 지금 X축도 포함하고 Y축도 포함하잖아요. 근데 쌤이 지금 요 축만 놓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곱하기 4를 할 때 겹치는 게 없이 하려고. 나중에 곱하기 4 할 때 이 사실은 요 4가지 케이스는 우리가 요쪽 이 4분면상에서 보면은 요 케이스라고 요 가로로 옆으로 4번 가는 요 케이스가 이 4분면에 속했다라고 지금 쌤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축을 한 개만 설정을 해놓고 요 점, 축 위에 있는 점 자체는 요것만 이제 두고 설정을 할 거예요. 왜 나중에 곱하기 4를 할 때 이런 축 위에서 이제 겹치는 게 없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리고 요런 점들 말고 또 있을 수 있을까 보니까 요런 점들도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오는 거. 요런 점들도 지금 괜찮겠죠? 마찬가지로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런 점들도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자, 기준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점을 찍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기준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체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점 자체에서 이제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고 C, D, 그 다음에 E. F 이렇게 좀 이름을 지어 놓고서는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네, 첫 번째 일단은 지금 5에서 A로 가는 가지수를 생각해 볼 건데 5에서 A로 가기 위해서는 화살표가 어떻게 필요해요? 옆으로 가는 화살표 3개랑 위로 가는 화살표 1개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뭐 만약에 옆으로 1개, 위로 1개, 옆으로 이렇게 되면은 또 A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제 가지수는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옆으로 가는 화살표 3개랑 위로 가는 화살표 1개 얘를 뭐 하자? 배열하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얘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다? 얘는 4팩 나누기 3팩이어서 4가지가 되겠다라고 이제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A랑 좀 이제 비슷한 점을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아까 쌤이 지금 일사분면에서 보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뭔가 대칭성을 이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면은 A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이런 대칭을 갖고 있는 요 C점도 좀 가만히 살펴보세요. C점 자체도 얘가 화살표 방향 자체가 위로 3개 그리고 오른쪽으로 1개 이렇게 필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3칸 가고 1칸 가는 것처럼 얘도 3칸 가고 1칸 가는 그런 대칭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요. 얘 역시 가지수가 어떻겠다. 얘랑 지금 같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도 뭐 해보면 5에서 지금 C로 가는 가지수는 우리가 위로 3개
그리고 이제 옆으로 한 칸 가는 요런 케이스인 거죠. 얘도 이제 배열을 해주면은 4팩 나누기 3팩이 돼서 몇 가지다? 얘도 지금 4가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5C까지 지금 구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5에서 이제 B로 가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5에서 B로 가는 것은 화살표 가로 2개랑 위로 가는 거 2개 요렇게 지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배열하는 건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런 거 할 때 체크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화살표를 배열했었을 때 한번 통과한 지점을 다시 지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냐 라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얘네들을 배열하면은 옆으로 가고 위로 가고 옆으로 가고 위로 가고 이런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이 한 번 통과한 지점을 다시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얘를 이제 배열하는 가지수가 될 거다. 즉 4팩, 2팩, 2팩까지여서 6가지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점들이 남았냐면은 이제 F랑 E가 남았는데요. F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5에서 이제 F로 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제 쌤이 여기서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5가 있다라고 치면은 F는 여기 이제 한 칸 한 칸 간 여기에 지금 F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자, 이제 갈 수 있는 그 케이스를 생각해 볼 건데, 뭐 아래로 화살표, 옆으로 화살표, 위로, 이렇게 지금 가면은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로, 옆으로, 위로, 얘를 그냥 배열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케이스랑 다르게,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렇게 와버리면 어떻게 돼?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가는 게 이렇게 생겨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죠?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가는 거. 그러면 이제 출발했던 지점을 다시 지나게 되는 케이스란 말이야.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한 번 통과한 지점은 절대로 다시 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를 그냥 이 상태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냥 한번 가지수를 다 구해볼게요. 네, 한번 가지수를 구해보면은 이런 케이스 이제 한 개 있을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위로 대칭 형태 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이렇게 와도 되는 거죠. 2개 찾았고 또 어떤 형태?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도착하는 것 또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한 개, 2개, 3개, 4개 도착하는 요 가지수가 있겠죠. 네, 이거 말고 또 없죠? 우리 요거 사방 지금 다 고려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5에서 F로 가는 케이스는 지금 몇 가지다? 이때는 4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5에서 이제 2로 가는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5는 여기 있고 지금 2 같은 경우에는 한 칸, 2칸 가서 여기에 지금 2가 있는 이런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 일단은 한번 화살표부터 찾아봅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이렇게 한 칸, 2칸, 3칸, 4칸 이렇게 오는 거 지금 괜찮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어떤 화살표를 배열하는 거냐면 오른쪽, 위쪽, 다시 백 요거 지금 배열하는 거예요. 자, 아까 쌤이 이제 얘는 이제 일일이 다 해봤지만은 얘는 이제 우리가 순열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요,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뭘 조심해야 돼? 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던 거 이게 지금 만약에 붙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오는 거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죠. 왔던 지점 또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화살표들을 배열한 것들 중에서 어떤 케이스를 얘와 얘가 이웃하는 요 케이스 자체를 뭐 하자? 빼버리자는 얘기지. 괜찮죠? 그러면 전체 케이스는 일단은 얘를 배열하는 방법인 거니까 지금 같은 것이 2개 있죠? 그러면은 4팩 나누기 2팩까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뭐를 빼주겠다? 이때 우리가 요 오른쪽 화살표와 그 다음에 왼쪽 화살표가 붙어있는 이웃하는, 자, 이웃한다?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한 몸뚱아리로 보세요. 한 덩어리로 보란 얘기야. 얘네들 한 덩어리로 보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배열하는 이제 방법을 빼주면 될 거예요. 한 덩어리로 봤으니까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3팩. 그 다음에 나누기 같은 것이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사실은 이제 요 안에 있는 애들끼리도 순서가 뭐 할 수 있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쌤이 오른쪽 왼쪽으로 썼지만 사실 요 안에서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지금 괜찮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안에서 한 번 더 순서별 곱하기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몇 가지다? 12에서 지금 6을 뺀 거니까 6가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념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진짜 마지막 케이스. 이번에는 이제 5에서 어디로 가는 거, 이제 D로 가는 그 케이스를 찾아주면 되겠죠. 네, 이제 5에서 D로 가는 거, 5D 보시면 얘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냥 뭐 위로 이렇게 하나, 한 칸 계속 이제 위로 가는 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몇 가지 케이스다. 이때는 이제 한 가지 케이스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단계에서 이 점을 찍어놓고 다 케이스를 이제 구별해봤더니 결론적으로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4가지, 플러스 그리고 몇 가지죠? 6가지, 4가지, 6가지, 1가지 이렇게 되네요. 6가지, 4가지, 6가지, 1가지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지금 몇 가지다? 이제 25가지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어디서만 생각한 거야? 여기서는 지금 요 1사분면에 있는 점들 플러스 요 축까지 생각한 거죠. 그쵸? 근데 사실은 어디서도 이 왼쪽에서도 이제 반대로만 이제 화살표가 대칭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가지? 25가지. 뭐 포함해서? 요 축 포함해서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요 점까지 포함해서 25가지. 마찬가지로 3, 4분면에서도 우리가 요 축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는 요 축 포함해서 요 점까지 포함해서 25가지. 이 4, 4분면에서도 요 X축 이쪽 요로 찍히는 요 점 포함해서 25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뭐 해주면 된다? 네, 4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총 100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가 뭐였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점들을 일단 찍어놓고 그 점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각각 분류해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요 풀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두 번째 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두 번째 풀이는요. 우리가 이제 저렇게 점을 찍어 놓지 않고 그냥 이제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일단 지금 출발점이 5인 거죠. 네, 출발점이 5인 건데 여기서 일단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우리가 화살표가 지금 총 몇 가지 케이스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4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일단은 시작 4가지 있어요. 사방으로 다 갈 수 있어.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요 점으로 왔다라고 칩시다. 요 점으로 왔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갈 수 있는 그 화살표는, 쏠 수 있는 화살표는 몇 개죠? 이때는 이렇게 쏘면 돼? 안 돼? 이렇게 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안 돼. 그럼 우리가 실제로 쏠 수 있는 화살표는 뭐다? 이거 아니면 요거. 몇 가지? 3가지. 괜찮죠? 또 이제 이 점으로 왔어. 그럼 이 점에서 또 쏠 수 있는 거는 뭐죠? 뭐 빼고? 요것도 백하는 거 빼고 나머지 케이스 이제 이쪽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다? 얘도 지금 3가지다. 괜찮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만약에 이제 요 점에 왔다라고 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쏠 수 있는 화살표는 뭐를 제외한 얘를 또 이제 백하는 거 제외한 나머지 1가지, 2가지,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총 몇 가지?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경우 지금 길이 4만큼 다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이제 12에 9해서 이제 108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빼야 되는 게 지금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5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백하는 화살표 아닌 요 화살표로 지금 왔어요. 그치? 그리고 여기서도 백하는 화살표가 아닌 뭐 이쪽으로 왔다라고 칩시다. 괜찮죠? 그리고 또 여기서 다시 백하는 화살표 아닌 위로 가는 화살표를 왔다라고 쳐봐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출발점이 다시 뭐가 돼버렸어? 도착점이 돼버렸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문제 상황에서 출발점이랑 도착점은 같으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빼야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꼭 이쪽에서 출발하는 법 있나?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지금 5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렇게 가고 다시 어떻게? 원점으로? 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제거해야 되는 그 대상들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게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거 지금 두 가지가 생겨요. 두 가지.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또 반대표 화살표 두 가지.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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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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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 두 가지씩. 네. 마지막으로도 뭐 여기서도 뭐 이렇게 오고 요렇게 오고 요렇게 오고 요렇게 오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반대 방향. 이번에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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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두 가지. 네, 그래서 총 몇 가지를, 아이고, 두 가지씩 네 가지를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 108가지 중에서 우리가 요런 애들은 뭐 해줘야 된다. 출발점과 독자점이 같아지는 그 케이스는 빼줘야 된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108-8이 이제 100이다. 라고 이제 요렇게도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문제 자체를 이렇게 접근한 친구는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찍어 놓고선 경우의 수를 구하는 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케이스를 나눠서 그때그때 이제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 요 연습도 꼭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두 가지 풀이 다 좋은 풀인 거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복습 꼭 하시길 바랄게요.